서울시 붙으려면 예. 지금부터 하려면 봉준이 형 거랑요 예. 명재 형 거 사야 돼요. 아, 그래요? 이거 어떻게 돼? 다 풀 수 있는 것 같은데 장면이.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이 형의 공무원 수험 방송국. 오늘 189화 방제안전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제안전직 기회가 될 수 있고, 지금 소방공채와 일반행정공채가 많이 줄었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직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필기 합격하신 방제안전직 필기 합격하신 합격생과도 좀 인터뷰를 해봤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작년 필합생의 그 전공 과목 시험지를 보면서 저에게 가이드를 주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다 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모셔서 인터뷰를 했고요. 앞에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죠? 영상 순서입니다. 먼저 방제안전직이란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고요. 작년 필기 합격생의 조언, 시험지를 보면서 지방직 9급 재난관리론과 안전관리론, 이 전공 과목 두 과목 시험지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고, 방제안전직의 통계를 보겠습니다. 과연 선발 인원과 합격선이 어느 정도길래 기회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민의 대상, 어떤 분들이 직렬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고민의 대상이 어떤 경우에 있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그러면 어떤 콘텐츠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습 콘텐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제안전직이란 제가 노원구청 행정조직도를 가져왔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시청이라든가 아니면은 광역자치단체의 구청, 특별시에도 구청이 있죠. 이런 청에서 근무를 합니다. 노원구의 경우에는 문화도시 행정국 안에 자치안전과가 있어요. 재난관리과, 안전총괄과 이런 식으로 각 도시마다 이름이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이런 명칭을, 그리고 이런 명칭과 비슷한 곳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업무 분장이 나옵니다. 정확한 업무 분장을 직접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지진, 안전취약시설, 힐링 냉장고, 구민안심보험, 폭염, 한파, 자연재해와 싸우는 공무원입니다. 소방관분들 하는 현장 업무 뿐만 아니라 내근직 업무도 하고, 요즘에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난 여름에 큰 홍수도 났고 이태원 사건도 있었고, 여러가지 재난과 안전 관련 업무를 맡는 공무원 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말 출근도 많고요. 비상대기나 이런 것들이 많은 직렬이라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요. 그 합격생, 작년 필기 합격생이에요. 필기 합격생 분께서 안전관리론과 재난관리론 두 과목을 기출문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동그라미 친 것들이 쉽게 풀 수 있었다는 문제라 그러고요. X 표시는 좀 어려운 거, 요게 18번 좀 어려웠고요. 15번도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요 세모는 좀 기출 변형, 응용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에 지방직 9급 안전관리론과 재난관리론 무난하게 나왔어요. 동그라미 표시가 많죠. 이게 김동준 선생님 기출문제집이 480제 연도별로 돼 있거든요. 시행처별로. 그 다음에 동영 일부, 요 정도를 그 학생이 공부를 했는데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계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기술직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계산 문제가 많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 과목은 사실 법령과 이론 부분 많고요. 계산이 거의 없습니다. 계산이 거의 없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도 2페이지밖에 안 되고요. 10분, 12분이면은 20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독해하는데 시간도 좀 할애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소방관계법규나 소방학개론, 그 다음에 정부조직 이런 거는 행정학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겹친다. 특히 소방공채 준비하셨던 분들 3월 18일날 무조건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지만, TO가 너무 적어서 불합격하신 분들은 이 전공 두 과목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제안전직 통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부분, 주황색 위에 부분은 서울시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아랫부분은 경기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2년 통계인데 5명 선발을 했고요. 서울시가 46명 원서 접수를 해서 9.2대 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합격선 74점이었습니다. 확실히 낮죠. 낮은 편이고, 아까 필기 합격생이 말한 전공 과목 기출로 소화할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받을지 동그라미를 쳤었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전공 과목도. 근데 컷이 이렇게 낮아요. 낮은 편인데 23년도에 서울시가 방재안전직 9급 64명을 선발합니다. 5명에서 64명으로 껑충 뛰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 방재안전직이 기회고, 경기도 합격선이나 이런 통계 자료를 봐도 이게 22년도 자료인데 70점, 뭐 64점, 61점, 66점, 제일 낮은 데는 동두천이 45점이었고요. 뭐 거의 다 60점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응시 인원, 출원 인원을 봐도 거의 뭐 한 자릿수가 많고, 경쟁률도 뭐 5대1 이하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경기도가 35명 선발했는데 올해는 28명이죠.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서울시가 이렇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전공 두 과목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의 대상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국영한을 공부한 23년도 소방공채 탈락자. 참 이게 3월 18일 시험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원서 접수일이 3월 13일부터여서 이걸 미리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서 접수가 서울시도 그렇고 각 지자체 9급 방재안전직 3월 13일부터 원서 접수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탈락하신 분들, 그리고 국영한을 공부하신 분들, 2022년까지는 소방공무원 시험에도 공채에도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올해 23년도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가 빠졌지만 분명히 그 전까지 이 과목들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아까 그 전공 두 과목, 소방법규나 소방학에서도 꽤 나오는 그런 전공 지식 좀만 가미하면 될 것 같아서 고민의 대상 이분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일반행정 TO가 지자체마다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울산 일행이나 광주 일행 같은 경우에는 뭐 반의 반도 안 뽑죠. 반 토막 이하, 뭐 4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 토막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작년 합격선보다 그렇게 너무 감소한 도시들은 10점은 더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울산 일행이 81점이었는데 237명일 때 그랬고요. 지금 40명 선발하니까 91점, 92점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받아야 되는데 국어, 영어 점수가 안 오른다. 나는 뭐 동영도 풀어보고 열심히 했는데 계속 국어, 영어의 합이 160점이 안 되는 경우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뭐 160점이면은 90에 70이 나오던가 국어, 영어가, 아니면 80에 80이 나오던가, 최소 지금 시기에 이 정도가 나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다른 도시들, 뭐 서울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원래 좀 컷이 높은 지역들은 작년 지방직 국어 영어 같으면 어쨌든 85에 90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뭐 85에 최소 85를 받아서 실제 시험 작년 지방직 같은 경우에 뭐 170점 이상을 국어 영어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아직 공부할 시간이 남았고 하니까 160으로 좀 낮췄습니다. 국어 영어 점수 합이 계속 이렇게 모의고사도 풀고 연습을 했는데 두 개 합이 160이 안 되는 경우 고민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무조건 바꿔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죠. 과목을 또 새로 공부해야 되고 본인이 원하는 직렬이 일반행정이었고 소방공채였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부터 우리 9급 원서 접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방직 서울시 원서 접수 전에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직 9급 4월 8일에 국가직 9급 보시는 분들은 이미 접수를 했겠죠. 특히 일반행정 같은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나 일반행정이나 경찰청 접수할 텐데 그때까지는 행정학 행정법 하세요. 그리고 4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9주 남은 시점에 아까 그 전공 과목 2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필기 합격생의 조언도 그랬고요. 9주 만에 이게 되는가? 됩니다. 학습 콘텐츠를 말씀드려보면 공단기의 김동준 선생님, 기술단기죠. 기술단기에 재난관리론과 안전관리론
강의를 하시고 교재를 집필하십니다. 이게 아쉬운 게 2023년 교재는 출간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개정판 좀 내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일단은 뭐 지금까지도 현재 시점까지도 22년판으로 강의를 진행하셨고요. 23년 대비 강의를 22년 교재로 진행하셨습니다. 이미 완강을 했고요. 굉장히 짧아요. 재난관리론 31강, 그리고 뭐 25분, 34분, 강의도 한 강당 1시간이 안 되고, 안전관리론은 더 짧습니다. 강의도 20강이고요. 거의 뭐 32분, 15분, 한 강당 이렇게 짧기 때문에 제가 9주 만에 이 두 과목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방재안전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혼란을 오히려 가져다주는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하시던 직렬, 특히 뭐 소방공채 같은 경우에는 큰 혼란이 없으실 텐데, 일반 행정이나 컷 높은 직렬 준비하셨던 분들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 고민하실 만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망설여지는 영상이었는데, 그래도 이게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통계도 보셨겠지만 커트라인이 낮고 경쟁률도 낮고 그럴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서울시 방재안전직은 대폭 인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선발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진로 결정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